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서울의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박철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18%에서 40%로입니다. 아, 이건 뭐 이번 주 내내 이 얘기했거든요. 야, 그러셨군요. 예, 이게 사립 유치원, 네, 그거를 이제 공립화하는 데 있어서 공립 유치원의 비중을 늘리겠다, 예, 이거죠? 맞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이 사립 유치원 비리와 부정을 막기 위해서 특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2022년 하반기까지 40%로 이 공립 유치원 유아 수용률을 높이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설 유치원을 막 만드는 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을 쓰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형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치원의 형태라고 하는데 단설 공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 7개 자치구가 없는 곳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영등포, 도봉, 종로, 용산, 마포, 광진, 강북구인데 예. 여기 한 곳씩 해서 일단은 7곳의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고 예. 단설 유치원을 2020년까지 40곳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예. 것도 발표를 했고요. 공영형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립 유치원을 매입을 해서 법인화하는 방식인데 현재 4곳에서 내년까지 1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발벗고 나서서 사립 유치원이나 공립 유치원들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지금 뭐 그 비리를 막는 그런 방안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비리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아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사립 유치원 지도 감독 강화라든지 사립 유치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라든지 이런 비리 같은 것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리 신고 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런 것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일단 사립 유치원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서울 지하철 또입니다. 이 또라는 거는 이제 고장과 관련돼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그렇죠? 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29일 4호선에 이어서 오늘 또 2호선이 출근길 지연 운행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 또 30일에는 1호선 지연 운행이 있었고 같은 날 퇴근길에 7호선이 또 지연 운행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서울 지하철이 참 돌아가면서 고장이 나오고 있는데 좀 확실한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사후 약방문에 그치는 것밖에 없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섰고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합동으로 왜 이렇게 고장이 잦은지 조사를 하고 혹시 이 안에서 감독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작업 수칙을 잘 지켰는지 여부를 잘 판단을 해서 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조치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고장이 잦아진 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대폭적으로 보수 인원들을 줄이면서 생겨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하철을 승무원들만 이렇게 보고 영무원들만 보는데 실제로는 새벽 시간에는 그렇죠. 이거를 다 수선하고 정비해가지고 하는 정비원들이 좀 더 확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미세먼지 잡는 아파트입니다. 이 어떻게 미세먼지를 아파트에서 잡을 수 있어요? 일단은 이게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름하여 공기정화 아파트 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물질 중에 하나가 질소산화물 그리고 황산화물인데요. 이것을 광촉매 기술을 이용해서 광촉매 페인트를 통해서 제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을 제가 잠깐 보니까 광촉매라는 게 이 광촉매 도료를 뿌리면 빛하고 반응을 해서 질소산화물을 흡착합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이제 빗물에 의해서 씻겨나가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공기정화 아파트는 도대체 어디에 지금 시범 단지를 만든 거예요? 일단 지난달에 송파구의 거여 6단지 아파트에 시범으로 광촉매 코팅을 했고요. 이번 달에 어제 노원구에 있는 마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상계 마들 아파트. 상계 마들 아파트에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광촉매 도료를 발라서 일단 저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관찰할 거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이 효과가 완전히 우리가 느낄 만큼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술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좀 쓸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올해 6월 미세먼지 대책 추진단을 신설을 했고요. 예, 예.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중에 하나인 건데 이번 공기정화 아파트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탁월하다라고 하면은 예, 예. 이 주택도시공사에서 만들고 있는 건설 현장이라든지 혹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광촉매 도료를 활용을 해서 예. 미세먼지 저감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예. 계속적인 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지 관찰을 할 텐데 관찰 결과가 저도 아주 궁금해집니다. 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효과가 좋다면 이거는 단지 그 공공 임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예. 민간 아파트에서도 이런 도료들을 갖다 활용할 수 있게끔 예. 적극적으로 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네. 확산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도료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공공시설들,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예, 예. 표지판이라든지 예, 예. 여러 군데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확실하게 이게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만 입증이 된다면 예.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사실 이제 국가적 재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기전화 아파트가 정말 효과가 있어서 이런 국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계속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